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알리바바 계열인 천묘국조가 얼마 전 패션쇼를 개최했습니다. 중국 화복의 날을 기념해서 열린 한푸 패션쇼였는데요. 그런데 여기 등장한 중국의 전통 의상 한푸의 모양새가 뭔가 이상합니다. 언뜻 봐도 몇몇 의상은 조선시대의 복식과 매우 유사한데요. 중국 드라마와 패션쇼에 등장하는 망건이 조선시대의 양식이라는 데는 전통 복식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을 정도입니다. 망건은 남자들이 상투를 틀 때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 걸 막고자 사용하는 것인데요. 명나라에도 망건이 있긴 했지만 한국 것과는 그 형태가 확연히 다릅니다. 김소연 배화여대 패션산업학과 교수는 한국 망건은 이마에 두르는 형식인데 반해 중국 망건은 구멍 뚫린 모자와 비슷한 형태였다고 말하는데요. 즉, 이마와 정수리 쪽이 이어진 형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날 열린 패션쇼의 망건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니 명나라 망건 형태가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망건임이 분명한데요. 이들이 패션쇼를 하기 전 고증을 제대로 한 건가 의심부터 듭니다. 여기에 모자 양옆에 꽂는 깃털 장식도 우리 의상 중 하나인 주립과 매우 유사한 형태라 경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증 여부는 둘째치고 중국 전통 의상을 주제로 한 패션쇼를 지도 감독한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의 의도가 무엇인지 수상할 따름입니다.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명나라 사신에게 말총 망건을 줬다는 기록이 있으며 17세기 초 이수광이 펴낸 지복유설에는 마미군이라는 것이 조선에서 시작된 옷인데 이것이 흘러서 중국 수도로 들어와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것을 입는 자가 날마다 늘어갔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른 고문원에는 조선에서 말의 꼬리나 갈기, 즉 말총으로 만든 망건이 명나라에서 인기를 끌어 역수출되기도 했으며 말총으로 만든 풍성한 모양의 조선 치마가 명나라에서 오랫동안 유행하기도 했다고 적혀있죠. 명후대에 머리를 감싸지 않고 뚫려있는 망건이 등장하긴 했지만 이것마저도 조선에서 넘어온 형태로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쓰인 역사가 없다고 하죠. 실제로 명나라 말기 1637년에 출판된 천공개물에 실린 그림에도 조선의 망건과는 사뭇 다른 형태의 망건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마 부근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두 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2016년쯤부터 한복을 비롯한 한국의 전통 의상을 베껴 문제가 된 중국 드라마가 수도 없이 많은데요. 명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한 성화 14년. 이 드라마는 조선시대 망건과 갓을 아예 대놓고 사용했습니다. 한 전통복식 연구자는 이 드라마 속 망건은 명나라보다는 조선시대 것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거기에 말총을 이용해 반투명으로 짜고 모자 윗부분과 챙을 완벽하게 구분지은 갓의 형태는 전형적인 조선 후기 갓의 모양입니다. 한국에서도 2017년 방영되면 큰 인기를 누렸던 중국 드라마 삼생삼세 심리도화는 특정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 않은 무협 판타지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시녀들이 조선시대 복장으로 나와 웹상에서 뜨거운 토론이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소주차 만행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반복됐죠.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주인공들은 중국 한족 전통 의상인 한푸를 입고 있고 시녀들은 한복에 가까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한국 네티즌들은 경악했습니다. 시녀들이 조선 사람이라는 설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의 옷을 한국 전통 의상과 비슷하게 만들다니 중국의 음흉한 의도가 엿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죠. 중국 네티즌들도 드라마 제작사의 무작정 베끼기 행태에 대해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비판하는 댓글이 보이는데요. 남자 주인공이 흰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나오는데 아빠가 쟤는 한국인이냐고 물어봤다. 너무 한국 스타일이다. 라든지 명나라 여성들이 이런 복식을 했나? 마음대로 만드는 건가? 와 같은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한국 전통 복식도 명나라에서 전해진 거라 주장하는 몰상식한 사람도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한국과 중국 간 온라인상 충돌이 격해지는 추세입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트위터에서 한복 챌린지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복 챌린지, 영어로 코리아 한복 챌린지와 같은 해시태그를 달아 한복 사진이나 그림을 올리며 한복은 한국 전통 의상이라는 메시지를 확산시키려 노력 중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복은 중국 명나라 의상에서 유래했다. 한국은 중국 문화를 표절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똑같은 해시태그를 달아 퍼뜨리는 방식으로 비열하게 맞서고 있고요. 한복이 중국 명나라 복식에서 유래했다는 말도 안 되는 한 중국인 트위터 게시글만 봐도 이들의 수준을 짐작할 만합니다.
한국 복식 전문가인 최은수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을 비롯한 전통복식 전문가에 따르면 한복의 원류는 중국이 아닙니다. 기원전 7에서 3세기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활동한 유목민족 스키타이 문화에서 영향을 받아 활동성이 높은 투피스 차림이라 하는데요. 몸에 꼭 끼는 형태로 기마 등 활동에 편리한 상의와 하의가 기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고구려 고분벽화 인물도 등에서도 발견되고 있죠. 당시 중국의 한족은 바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긴 길이의 겉옷을 입었는데요. 춘추 전국시대 공자나 노자를 그린 그림을 떠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조금만 공부해보면 나오는 것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우기다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중국은 원래 나라의 정체성을 청나라에 있다고 봤고 청나라 만주족 전통의상인 치파오를 전통의상으로 내세운 지 오래입니다. 한푸는 청나라 이전에 명나라, 송나라 등을 세운 한족의 전통 복장이었는데요. 중국 내에서 한푸는 그동안 금기시됐었습니다. 고려와 교류하며 한복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한푸를 중국의 전통의상으로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을 볼 때 근시일 내에 한국의 한복도 중국 것이라 우길 것이 뻔합니다. 고증은 아예 접어둔 듯한 최근 중국 사극에는 갓이 필수로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화면에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집어넣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던 중국 드라마 제작사들은 점점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명나라 시대에 갓을 쓴 사람이 있었다는 식의 주장을 조만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깨부술 수 있는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명나라의 풍경을 그린 것인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갓을 쓴 사람은 보이지 않죠? 만건과 갓뿐만이 아닙니다. 한복과 유사한 형태의 소매가 짧은 남자 의상이나 허리에 매듭이 있는 옷을 배우들이 입고 나오는 추세인데요. 거기에 아이들이 이마에 쓰는 조바위를 젊은 여성들이 쓰기까지 합니다. 연예인들이 이런 의상을 입다 보니 일반인들까지도 그 유행이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인들이 한복과 유사한 옷을 입고 틱톡 영상을 찍거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며 중국의 전통의상이라고 해시태그를 다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전에는 중국이 한국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표절해 문제가 됐다면 요즘에는 아예 한국 문화 자체가 중국 문화라는 새로운 역사 왜곡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연변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자신의 소수민족으로 지칭하며 조선족의 문화를 중국 문화로 편입하고자 애쓰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한국의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화적 요소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의 만행은 K 콘텐츠가 인기를 얻을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복 문화학 회장을 지낸 문광희 명예교수는 현재 한복이 명나라 복식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없는데도 왜 자꾸 그런 주장이 나오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면서 정치적인 저희가 의심되는 만큼 면밀히 조사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이제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민간 모두 강력하게 대처해 뿌리부터 근절해 나가길 바랍니다.